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리사상 제4강 공자를 배울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동양윤리사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예. 먼저 춘중국 시대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춘중국 시대 중국의 한 시대인데 이렇게 볼 수 있죠. 춘추와 중국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 이전 시기는 주나라가 있던 시기인데 주에는 옛날부터 질서가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였죠. 그것을 주의 예라 합니다. 주의 예는 어떤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질서에 따른다면 천자와 제후는 혈연 관계를 통해서 맺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나라는 천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밑에 제후들이 이렇게 있는 형태죠. 이 당시에는 이 천자와 제후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다? 혈연 혹은 결혼을 통해서 맺어져 있는 관계였죠. 사돈이죠, 사돈.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점점 느슨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주의 즉 봉건 제도가 무너지게 되죠.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봉건 제도가 무너지게 되면서 따라난 것이 무엇이다? 이러한 춘추와 전국이라는 혼란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둘 다 혼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춘추 시대는 왕의 뜻을 받든다. 존왕양이라 그러죠. 존왕양이. 그래서 왕을 모신다는 미명하에 이 예, 오랑캐죠. 오랑캐. 그래서 자기 나라 제외한 모든 나라를 오랑캐라 보고 이런 오랑캐를 바로 잡는다. 그래서 존왕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제국들이 전쟁을 했죠. 그렇죠? 제국 간에 전쟁을 했다. 하지만 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혼란이 더욱더 심화되고 이제 제국들이 스스로가 이제 왕위를 자처하면서 천하를 통일하겠다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전쟁하는 시기가 언제다? 전국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춘추전국 시대에는 그야말로 혼란이 심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혼란이 심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하게 된 것이 무엇이다? 이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제자백가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백가라는 말은 그대로 수많은 학자와 학파를 뜻합니다. 수많은 학자와 학파가 이러한 혼란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제자백가는 누가 있냐? 유가, 도가, 묵가, 법가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배울 사람은 공자죠. 공자. 당연히 유가에 속하고 유학의 창시자라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공자 얼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공자입니다. 예. 여러분 학습지에도 있죠? 예. 자, 먼저 공자는 왜 유학을 공자가 추구하는 학ек문의 기본적인 목표가 뭐냐를 알아봐야 할 텐데, 일단 공자는 기본적으로 일종의 복고주의라 볼 수 있습니다. 복고주의. 그래서 복고풍, 여러분 복고풍 알죠? 복고풍이라는 게 뭡니까? 옛날 패션이 다시 유행하는 거죠. 그렇죠? 70년대, 80년대 유행했던 것들 다시 돌아온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옛날, 즉 주나라 시기, 이전 시기에 이 주나라의 시기에는 뭐가 있었다?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예라는 질서를 어떻게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예를 회복하자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옛날로 돌아가자라는 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복고주의다 말할 수 있겠죠. 옛날로 돌아간다. 복귀할 복자에다가 어떻게 옛날 고자 써서 그렇게 되는 거죠. 또 그렇다면 이러한 예를 회복하는 방안은 뭘까요? 이러한 질서라는 예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나? 그 방법이 뭐다? 바로 진실한 마음입니다. 예라는 것이 무너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나치게 형식해놨다는 겁니다. 예라는 것이 너무 형식만 남아있고 진실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라는 것이 겉으로만 지켜지고 속으로는 지키기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 공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식화된 예를 다시 돌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러한 형식화된 예를 다시 돌릴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마음, 이 진실한 마음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예, 그렇죠. 공자는 이것을 뭐라 부른다? 인이라 부른다는 거죠. 인. 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예라는 이런 형식을 채워줄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공자는 맨 처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다? 딱 한 글자입니다. 인이고, 예, 이러한 인의 첫 번째 의미가 뭐다? 그래서 진실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타인을 대할 때, 얘를 지킬 때 그 얘에 따르는 그만큼의 내면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거죠. 얘라는 형식의 내면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진실해야 한다. 또 혹은 인간다워야 된다. 얘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계처럼 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인간답게 얘를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다움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 애인이라고 하죠. 애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한다. 예,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상한 생각 버리세요. 네 마음이 사악한 거야. 네 마음이 오케이? 예, 네 마음이 사악한 겁니다. 예. 눈에 음란마귀가 가득 꼈어. 예. 하하가 말했잖아. 눈에 음란마귀가 많이 꼈어.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좋은 단어죠, 그렇죠? 인이라는 글자를 해석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인 자에다가 어떻게 두 이자 붙었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뭘 하는 겁니까? 예, 파이트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러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더욱더 진실하게 지킬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랑의 의미. 근데 이 사랑은 좀 특이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기독교적인 사랑이라든가 이후에 비교되는 묵자와의 사랑은 달라요. 어떤 특징이냐? 바로 차등적이고 또한 차별적이라는 겁니다. 차등적이다. 어느 정도 등급의 차이가 있다는 건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맞죠? 부모님이죠, 부모님. 우린 태어나면 가장 먼저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두 분 있습니다. 바로 엄마 아빠죠, 그렇죠? 이런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이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굴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돌은. 그래서 우리 지나가던 우돌을 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생각나죠? 따라서 그런 우돌을 공유하게 되죠. 그래서 우돌을 공유하는 것의 시작은 어찌 보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겠죠. 이러한 우돌에 대한 공경까지 사랑까지 채운다면은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챙길 수 있겠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 챙길 수 있는 것은 이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 우리 흔히 일배라 부르죠, 일배. 그래서 차등적이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똑같지 않고 더 중요한 사람, 덜 중요한 사람 이렇게 의미의 차이가 있다는 거. 좀 더 중요한 사람, 덜 중요한 사람 차이가 있고 또 그것이 순서가 어떻다 이렇게 점차 확장돼가는 형식이다. 그래서 확장적이다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확장적이다. 예, 마우스로 글씨가 점점 예쁘게 써지고 있습니다. 마우스 다루는 실력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G를 잘 다룬다는 거죠. 예,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옛날 일요일 TV 프로그램 이런 게 있었어요. G를 잡자, 찍찍찍. 예, G를 많이 잡았죠. 다리 지날라 한다. 자, 차등적 사랑 한번 배워봤습니다. 종이 치니까 좀 종이 종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그 다음 사랑의 의미는 차별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할 사람 미워한다는 건데 그 말이 유인자 능호인 능오인입니다. 그래서 인한 사람은 능히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능히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보통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은 무차별적인 사랑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사랑 이런 거 떠오르게 됩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어떤 겁니까? 그렇죠. 차별 없이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죠. 원수도. 근데 원수를 사랑해야 되나? 원수가 나쁜 짓을 했는데.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친구 한 명이 정말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지나가다가 어린아이의 돈을 뺏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옆에서 칭찬해야 됩니까? 잘못했다고 꼬집어서 뭐라 해야 됩니까? 맞아, 뭐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진실한 사람이죠.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어야 되고 꾸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기 춘추전국 시대는 한마디 말해서 제후들이 이걸 뭐라 합니까? 하극상이나 하죠. 밑이 위를 치는 거죠, 그렇죠? 이런 하극상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런 하극상을 칠 때 밑에 있는 사람들, 제후들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원래? 그렇죠. 제후의 행동에 대해서 따끔하게 뭐라 해야 되죠. 하지만 따끔하게 뭘 하기는커녕 아이고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하십시오. 이렇게 교원 영색했다는 거죠.
그건 진실한 것이냐? 그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냐? 이란 거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능히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것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닌 것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 있어야 된다.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남을 보고 뭘 안다는 것은 자기부터 먼저 되겠다. 그렇죠? 능히 인해져야 된다는 거죠. 진실해져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은 맞죠? 인하지 않고 남 보고 뭘 안다 이런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유인자 능호인 능호인은 이렇듯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좋은 것은 좋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함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진실함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인간다움과 사랑 역시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분석해서 표현하기보다는 뭘로 한 글자로 그냥 뭐라 한다. 인. 공자는 그래서 다른 말 하지 않고 인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알아봤고 인에는 그 실천 동목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실천 동목. 선생님, 인을 어떻게 해야지 가질 수 있습니까? 먼저 뭐부터 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부모님께 효도해라. 이게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란 거죠. 자기 부모를 사랑할 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사랑, 효를 먼저 하고 또한 나아가서 제. 여기서 제자는 공경할 제자로서 우도는 공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모를 사랑하고 우도를 공경한 사람만이 진정한 인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걸 먼저 돼야 된다는 거. 이게 안 되면서 다른 것이 되냐 안 되냐, 인류애 같은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인이라는 것은 실제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면적인 측면과 외면적인 측면이 있겠죠. 내면적인 측면을 우리가 충이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다한다는 것, 충하다, 충실하다 이런 얘기죠. 혹은 성실하다, 정석과.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는 것. 아까 보면 이런 의미가 아마 여기 들어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충을 바탕으로 어떻게 남을 대해야겠죠. 그 남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한다. 항상 그 사람 입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과 같이, 즉 서입니다. 서는 뜻 그대로 한다면 내 마음과 같이인데, 즉 내 마음을 위로 타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남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면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 하지 말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왕따 취급받기를 원합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왕따 취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한테 내가 욕 듣기 싫죠. 그럼 남한테 욕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도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남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인이라는 건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인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러한 인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진실한 마음, 사랑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 형식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길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요즘 종이 좀 자주 치네, 그죠? 점심시간이라서 그렇구나. 그게 바로 예입니다. 예. 우리가 아까 배웠던 예인데, 예라는 것은 알다시피 예절 이렇게 되죠. 예절. 예절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맞죠? 우도는 오면 자리를 양보해라. 부모님께 인사를 잘해라. 어른에게 인사를 잘해라. 맞죠? 이런 것들. 또 혹은 예가 특히나 많이 드러난 것은 우리 그 제례, 제사예제, 또 혹은 상례, 상이 났을 때, 죽었을 때, 사람 죽었을 때 하는 거. 또 뭐 있습니까? 결혼. 맞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행사에서 많이 드러나죠. 행사에 보면 순서가 있고 어떤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맞죠? 이런 순서와 원칙 우리가 보기에는 맞죠? 왜 지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맞죠? 근데 이런 것을 지켜야지만이 이러한 제사라든가 장례가 어떻게 의미 있게 지켜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순서와 원칙을 담고 있는 것이, 순서 혹은 방법을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예라는 거죠. 그래서 외라는 것은 일종의 겉형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 하냐? 첫째로는 외면적 사회규범이다 해서 외면적으로 우리가 겉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행동들에서 드러나는 지켜야 될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서? 사회에서 정한 겁니다. 사회에서.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이미 갖고 있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거죠. 사회가 동의하고 있는 일종의 지켜야 될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행동할 때 지켜야 될 질서, 규칙이 있는데 그것이 예다.
그래서 얘는 또 하나의 의미, 아까 말했듯이 이러한 아까 봤던 진실한 의미, 그 내면을 어떻게 실현하는 질서다라고 해서 이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질서의 의미도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이라는 것이 내면의 도덕성이라면은 얘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행동 규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인이 있지만은 이러한 인을 드러낼 때 어떻게 된다? 이런 행동 규칙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인이 내용 바탕이라면 얘는 형식이고 방법이고 인이라는 내면 도덕성을 실현하는 질서로서 인과 얘는 결국 어떻게 된다? 상호 보완적이다. 그래서 인이라는 것이 있더라도 얘를 지키지 않으면은 그것이 좋게 보여질 수가 없고 또한 얘를 지키더라도 그 내면에 인이 받쳐주지 않는다면은 형식만 남아서 거칠에 불과하다는 거죠. 거칠에 불과하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인과 얘는 상호 보완적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또 공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극기복리해야 된다. 극복하다는 뜻이고 하죠. 기는 여기서는 사욕이란 뜻이죠. 사사로운 욕망, 개인적인 욕망이죠. 이러한 사욕을 어떻게 극복해서 복은 회복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를 회복한다. 그래서 사사로운 욕망을 극복해서 얘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 공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욕망을 극복하여 얘를 회복하는 것을 극기복리를 하고 얘를 회복하는 방법 뭡니까? 그래서 비대물시, 비대물청, 비대물원, 비대물동이라는데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얘가 아니면 어떻게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하지도 마라라는 뜻입니다. 시에서 형제 여러분 책에 시청, 언동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볼시, 들청, 말할 언, 행할 동 그렇죠? 그런 거 하지 말라. 얘가 아니면 하지 마라. 옛날에서 공자 스님은 밥을 먹을 때 고기가 이렇게 반듯하게 쓸려져 있지 않으면 안 먹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의자가 이렇게 천이 이렇게 씌워져 있으면 이 천이 지저분하면 안 앉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천을 바르게 하고 고기를 바르게 한 다음에 밥을 먹었다 그래요. 그만큼 예를 중시하고 겉형식 지켜야 될 예를 굉장히 중시한 거죠. 그래서 어떤 순서, 절차, 형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킬 때만이 우리가 어떤 전통을 잊지 않고 이어갈 수 있겠죠. 항상 그리고 몸가짐을 어떻게 그렇게 항상 행동을 바르게 함으로써 행동을 바르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내면도 어떻게 바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이라는 이 형식을 바르게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무슨 내면을 바르게 한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가끔 여러분 그 자기 집에 가서 여러분 집에 가서 방을 한번 정리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맞죠? 방을 이렇게 반듯하게 정리를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왠지 내가 바르게 정돈된 느낌이죠. 얘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정돈되게 바르게 만드는 거죠. 이런 행동을 바르게 함으로써 우리의 내면 또한 바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인과 얘는 어떻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인과 얘를 모두 가꾼 사람을 뭐란다. 그래서 군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양을 통해 얘와 인을 겸비한 사람으로서 우리 비슷한 말로는 인자, 인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군자, 사군자 이런 거 들어봤죠? 매난국주, 그렇죠? 사군자, 네 개의 군자다 해서 우리 그림 그리죠. 그림 그릴 때 뭐 그립니까? 매난국주 이 네 개는 어떤 선비의 고귀한 기상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다. 그래서 네 가지 군자라는 뜻을 사군자라 부르죠. 그렇죠? 군자다. 몇몇 학생들이 알고 있겠지만 공자는 성인도 얘기합니다. 성인. 근데 성인은 어떤 사람만 그렇죠. 특별한 사람만 될 수 있는 거죠. 성인은 특별한 사람만 될 수 있고 군자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노력만 하면 갈 수 있는 거. 하면 성인은 어떻게? 성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성스럽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공자에게 있어서만큼은. 이후에 하는 맹자에게 가면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맹자부터는 모두가 성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넘어가서 그 다음 공자의 정치사상 봅시다. 이러한 인과 예를 바탕으로 몸을 갈고 닦은 군자가 정치를 할 때는 어떤 정치를 하냐. 첫째로 덕치를 한다는 겁니다. 덕치는 우리가 알겠지만 도덕할 때 덕이에요. 덕이 있는 정치. 예, 대충 이름만 봐도 알겠죠. 그래서 형벌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성의 고양을 통해서 그래서 백성들의 도덕성을 길러줘서
고양이라는 것은 기른다는 뜻이죠. 그렇죠? 백성들의 도덕성을 길러줘서 어떻게 스스로 지키도록 맞죠. 스스로 지키도록 하고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이렇게 만드는 자발적. 그렇죠? 예, 자발적으로 따르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뭘까요? 도덕 정치다 이런 말 할 수 있겠고 수기 아닌 따라서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부터 그렇죠. 지도자 자신부터 스스로를 먼저 가게 돼서 수기 역시나 기자는 나를 뜻하죠. 그렇죠? 나를 먼저 어떻게 해라 수양해라라는 얘기죠. 그렇죠? 나부터 먼저 어떻게 된다 수양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부터 먼저 수양하고 남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고 다음 정자정리하라는 말을 하게 돼요. 정치라는 것이 그래서 흔히 이 시기 정치는 어떤 정치다? 무력 정치, 패도 정치, 패권 정치, 법치 이런 건데 한마디로 어떤 사악한 맞죠? 이런 정치다. 사특하다라면 쓰는데 사의 반대가 뭐니까 정이겠죠. 그렇죠? 바른 것, 그렇죠? 어긋난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해야 된다. 정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어떻게 잘못된 것을 바르게 바로잡는 것이 정치다라는 거죠. 특별한 어떤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것을 행하는 것이 정치라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된다. 이런 말을 쓰겠죠. 그럼 뭐부터 바로잡아야 될까요? 바로 뭘 바로잡아야 될까요? 바로잡는 것. 제일 먼저 바로잡아야 되는 것은 이름입니다. 이름. 정명이라 하는데 이름을 바로잡는다. 이름 이게 무슨 게 있네요. 예, 그렇죠. 나라에는 모두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고 그러한 역할을 뭐라 합니까? 여기서는 명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들 여러분 딸이죠. 그렇죠? 딸로서 지켜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의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의 역할을 지켜야 되겠죠. 각자는 각자에게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학교에 오면 여러분 학생으로서의 이름을 가지고 학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학생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선생님다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 자신이 받은 그 이름, 직분에 어떻게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라라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자는 분배를 중시했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재화의 적응보다는 분배, 불균등을 먼저 걱정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창고에 곡식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게 중요한 거죠. 분배를 중시한다 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대동 사회를 이상 사회를 제시했다. 우리 앞에서 이상 사회 배울 때 배웠습니다. 그렇죠? 대동 사회 크게 하나 된 사회로서 어떤 사회입니까? 굉장히 도덕적인 사회다. 자기 주변 이웃을 챙기는 그런 사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자의 정치사상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예, 우리 배운 거 뭐 있습니까? 크게 떠올려 제일 중요한 거, 그렇죠? 이인이라는 내면적 도덕성. 또 이것이 내면이라면 이러한 내면을 드러낼 수 있는 행동의 규칙, 그게 뭡니까? 그렇죠. 행동 규칙, 외면적인 규칙이죠, 그렇죠? 예입니다, 예. 그래서 인과 예는 어떤 상호 보완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이러한 인과 예를 갈고 닦은 사람, 그게 누굽니까? 그렇죠. 그게 군자죠, 그렇죠. 인과 예를 갈고 닦은 사람은 군자라 하고, 이러한 군자가 정치를 하게 되면 법치 혹은 형벌에 의한 강압 정치를 합니까? 아니면 덕에 의한 정치를 합니까? 도덕 정치, 덕치를 한다는 거죠. 당연히 덕치를 한다는 것은 자기부터 먼저 수양해야 되죠. 따라서 우리는 수기한 다음에 어떻게 안인해야 된다. 수기 안인이란 말을 쓸 수 있겠습니다. 또 정치를 하게 되면 뭐부터 바로잡아야 된다. 그렇죠? 이름부터 바로잡아야 된다. 정명. 그래서 역할에 충실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공자의 전체 내용을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죠? 인이죠. 인. 그래서 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인을 통해서 어떻게 극기복리하고 그렇죠? 이런 극기복리를 통해 군자가 될 수 있도록 수양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수양을 바탕으로 남을 다스려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공자 내용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학습지 돌려보면서 내용을 떠올려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동양사상가의 주장이다. 기억되게 대한 이사상가의 입장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잠깐 강의를 멈추고 한번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선생님이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정지. 자, 여러분 다 풀어봤죠? 예,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죠. 다음은 어느 동영상가 입장이다. 기획 디귿에 대한 동영상가 입장을 숙달하지 않은 것은 먼저 어진 사람 나오는데 어진 사람 한자 뭡니까? 인이죠. 그래서 인자라는 말을 쓰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 자기를 닦는다. 수기해야 된다. 그렇죠? 수기 다음 뭐 나와 있어? 자기를 닦음으로써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백성을 편안하게. 이게 뭡니까? 그렇죠? 수기 안 인에 대한 내용. 그 다음 뭡니까?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며 말하지 말며 행하지 말라 해서 시청운동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얘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 해서 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아는 그 누굽니까? 맞죠? 그분이죠. 공자입니다. 맞죠? 자, 공자라고 생각했을 때 답지를 하나 살펴보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기억 인자는 군자다운 인격 갖춘. 맞죠? 인자와 군자 같은 의미죠. 그렇죠? 인자와 군자 같은 의미. 다음 니은 사사로운 욕심에서 벗어나는 노력이다. 알겠지만 자신을 수양한다는 겁니까? 자기자, 몸기자 알겠지만 늘 자기 욕망에 관련이 있다 그러죠. 자기 욕망을 어떻게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를 수양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예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여기까지 잘 모르겠는데 보입니까? 그렇죠. 내면적 특성이다. 이 말은 뭐에 붙을 것 같아요? 예. 예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늘 말했지만 내면적 특성이 아니라 외면적이고 또한 도덕성이 아니라 어떤 행동 규칙, 즉 사회의 규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규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이 아마 여러분 보기에도 맞죠? 틀린 것 같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뒤에 글자가 나오네 그죠? 어느새 만들어놨어요. 저도 까먹고 있었네. 답은 3번. 다음 디귿 얘가 너무 형식화되면 사용을 해주다. 아까 말했지만 춘추전국 시대에 오게 된 이유가 뭐다? 공자가 보기엔 그렇죠. 주요에 지키고 있던 그 봉건 질서 즉 얘라는 것이 무너졌다. 왜 무너졌습니까? 그렇죠. 얘를 겉으로만 지켰다. 속으로는 맞죠. 다른 마음을 먹고 있으면서도 맞죠. 겉으로만 지켰다는 거죠. 너무 형식적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너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디귿 5번 기억이 되기 위해서는 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디귿 예. 알겠지만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인도 필요하고 얘도 필요하다. 맞죠? 인, 얘가 모두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역시나 3번이 되겠죠. 예, 여러분들 잘 풀어봤나요? 예, 다 맞아요? 설마 다 맞겠지? 응. 신용사회가 됩시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공자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뭐 수업이 이제 슬슬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뭐 공자는 좀 쉽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보기 바랍니다. 예, 강의 재밌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재밌게 보기 바래요. 재미는 없지만 스스로가 느끼면 됩니다. 그렇게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